2025년 클래시월은 정말 멋진 한 해였습니다. 그 등급이 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한 해 동안 클래시월에 나왔던 카드들과 기억나는 사건들도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없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2025년 맨 첫 번째로 출시한 신규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룬 자이언트입니다. 처음 룬 자이언트를 슈퍼셀에 공개했을 때 다들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발키리 엄마다, 바이킹 종족이다 등 신상을 털어버리는 댓글들이 많았고요. 룬 자이언트는 로켓병의 데미지가 1000, 사냥꾼의 데미지가 2000을 넣게 만들어버리는 개쌉싸기 카드로 보였지만 다행히도 출시 후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카드가 되진 않았고요. 점점 픽률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바두막하고 다투고 있죠. 룬자랑 동시에 나온 진화 카드가 있는데 바로 다트 고블린입니다. 이 독마법을 계속 쏴주기는 미친 카드. 당시 유저들도 혐캐병에 들어있는 혐다고라며 민심이 아주 좋지 않은 카드였네요. 다음 카드는 2월에 출시한 버서커입니다. 공속 빠르고 엘릭서도 가벼운, 쓰기 나쁘지 않은 카드로 유저들은 인식을 했고, 문제는 이제 버서커랑 같이 출시된 진화 카드인데 바로 진화 나무꾼이죠. 진화 나무꾼을 죽이면 생기는 유령 녀석이 건방지게도 분노 마법 계속 쓰면은 영생을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순환 굴려서 진 나무꾼만 쓰는 덱도 이기는 게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 출시한 진화 카드 중에서 가장 사기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슈퍼셀은 얼마 안 가서 진화 나무꾼의 유령이 분노 마법으로 영생하는 걸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얼마 뒤 3월에는 진화 사냥꾼이 나옵니다. 공중 유닛 떨궈서 조지는 카드. 컨셉에 맞게 잘 나왔다고 느낀 유저도 있었고, 점점 산으로 간다고 느낀 유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레트로 로얄 모드가 출시합니다. 2017년 전에 출시된 카드로만 쓸 수 있는 모드였죠. 진화 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메타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카드 밸런스도 그때였다면 좋았겠죠. 그리고 당시 밸런스 패치에서는 토네이도가 데미지 50% 너프를 받으면서 많은 기배모 유저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좀 많은 게 변화했는데요. 보상 체계가 완전히 바뀐 시즌이었죠. 상자가 삭제되고, 열쇠가 삭제되고, 시즌 상점이 삭제되고, 배너 상자가 삭제되고, 거의 삭제 시즌입니다. 특히 시즌 상점의 삭제는 수많은 유저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삭제 이후로 어떤 영상이나 게시물이 올라와도 시즌 상점을 돌려달라는 댓글밖에 없을 정도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시즌 상점 드립이 온 영상을 뒤엎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눈에 보일 정도예요. 또 유저들의 의문을 가졌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일명 따뜻한 업데이트로 경기에서 이모티콘을 쓸 때 상대를 배려하는 이모티콘을 쓰지 않으면 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슈퍼셀이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만우절 장난이었고 은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출시한 카드로는 대장 도둑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공개 당시에는 엘릭서 6에 스킬도 1 엘릭서라서 제대로 쓰려면은 7, 8 엘릭서가 필요하니까 좀 엘릭서에 비해서는 구려 보인다, 좀 버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평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출시하니까 체력이 생각보다 높네. 슈퍼셀 분들 너프 부탁드립니다. 바로 민심이 바뀌었죠. 동시에 나온 진화 카드는 도끼맨. 이 진화 도끼맨은 괜찮은 능력을 선보였고 지금까지도 무난하게 쓰이는 진화가 되었습니다. 5월에는 진화 마녀가 나왔습니다. 해골이 죽을 때마다 마녀의 체력이 회복된다고? 역시 유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 상대로 엄청난 사기성을 보여준 진화 카드였죠. 또 동시에 고블린 오두막에 리어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초마다 고블린이 생성되는 건물에서 이제는 적이 가까울 때만 고블린이 나오게 완전 바뀌었죠. 유저들의 반응은 괜찮은 것 같다, 좋은 리어크인 것 같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사기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유저들도 있었죠. 역시 사기가 맞았고 너프를 여러 번 받게 돼서야 드디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6월에도 마찬가지로 진화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화 인페르노 드래곤. 차징을 한 만큼 데미지가 올라가는 무서운 진화 카드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죠. 이것도 역시 사기라고 생각한 유저도 있었지만 다른 진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너프를 받은 적이 없는 밸런스가 좋은 진화 카드가 되었죠. 자, 7월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밸런스 패치로는 통나무가 데미지 너프를 받아서 많은 유저들이 슬퍼했고, 신규 카드로는 스피릿 엠프레스가 출시했죠. 두 가지 엘릭서를 가진 최초의 카드. 당시의 유저들은 조금 구린 것 같다, 무난하다 라는 평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역시 실제 출시 후에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3번의 버프를 받게 된 이후에는 지금은 무난하게 쓰이고 있죠. 그때 진화 카드로는 해골통이 나왔는데 당시 유저들도 사기라고 생각했고, 실제 출시를 했을 때도 높은 펌을 보여주면서 결국 너프를 한번 받았죠. 또 그때는 게임 UI가 크게 바뀌었고,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 탭은 이제는 비활성화돼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활성화던데 이 정도면 까먹은 거 아니야? 자, 트로피전도 만점까지 확장이 되고 15,000점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 모드까지 출시했는데 바로 클토체스가 아니고 합체 전술이죠. 클래시 미니가 서비스 종료하고 클래시월에 합체된 합체 전술.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게임 외적으로는 균님과 이세돌님의 콜라보가 있었죠. 거기에는 써니라는 존잘 유튜버도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봤고, 자, 8월은 이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용광로가 걸어다닙니다. 자, 용광로의 리어크, 건물에서 유닛으로 바뀐 충격적인 리어크로 유저들을 어그로 끄는 데는 완벽히 성공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화 용광로까지 출시하면서 유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진화 용광로는 역시 또 사기 카드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저들은 무조건 용광로를 써야 했습니다. 결국 용광로랑 진화 둘 다 너프를 받게 되었죠. 자, 다음은 9월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9월엔 신규 스펠이 출시했는데 바로 덩굴 마법. 이것 역시 사기라서 많이도 썼죠. 당연히 너프를 받았고요. 신규 진화 카드는 베이비 드래곤이 나왔는데 이게 공개 당시에는 조금 애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가퍼셀. 이제 출시 후에는 진화 배드도 가장 좋은 진화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얘도 마땅히 너프를 받아주었죠. 10월에는 대규모 너프가 있었습니다. 진발키리, 프린스, 용광로, 진마녀, 진배드, 덩굴 여러가지 카드들이 당시 유저들이 많이 썼던 좋은 카드들이었죠. 다 너프를 때려 박았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번 또 10월에는 신규 카드는 없이 진화만 2개 나왔습니다. 먼저 진화 해골 군대, 통나무에 죽지 않게 된 유령 해골들. 얘는 출시 전부터 유저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사기 카드는 아니었고, 두 번째는 로얄 고스트. 얘는 진짜 사기였습니다. 얘는 출시 후에 통나무 화살에 맞먹는 핑류를 보여주자 슈퍼셀이 바로 너프를 때려버렸죠. 또 10월 중반에는 필로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무한 엘릭서 핵. 어떤 유저가 실제 랭크 게임에서 핵을 써버린 겁니다. 랭커들을 발라버리고 프로 선수를 농락하면서 세계 랭킹 1등까지 찍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자, 다음은 벌써 11월인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1월은 먼저 진화 로얄 호그 등장했죠. 갑자기 돼지들이 하늘을 날뛰는 거의 버그판에서 볼 법한 로얄 호그가 나왔고, 리어크도 있었는데 바로 삼총사. 근접으로 유닛을 팰 수 있게 바뀐 삼총사. 유저들의 흥미를 잘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11월에는 가장 큰 클래시월 대회가 있었죠. 월드 파이널. 한국 선수인 샌드박스 선수도 최종 4등을 찍으면서 강력한 폼을 보여줬고, 1등은 역시 무하마드 라이트가 또 한 번에 미친 실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카드의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는 16레벨. 이게 뭔 개소리야. 엘리트 와일드 카드가 삭제되고 카드북, 마법 코인마저 멸종, 보상이 많아지고 레벨이 올리기 쉬워지는 대신에 16레벨을 추가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민심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폭동, 트럭 시위마저 나설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녹받고 슈퍼셀. 이 기세를 이어서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등급의 카드. 모으려면은 히어로 파편을 200개 모아서 상자를 까야 되는데 그 상자에 나오는 히어로도 랜덤. 심지어 파편은 모으기 겁나 빡세죠. 근데 또 이 히어로는 한 개도 아니고 4개나 출시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매우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 히어로도 자이언트 빼고는 다 사기였죠. 이런 유저들의 지갑은 아마 돌진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즐거운 연말에 히어로를 출시했을까요? 정말 지르는 타이밍이었고, 이렇게 12월까지 오면서 현재 클래시알은 한국이건 해외건 민심이 좋지 않은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유저 수도 감소하고 있어서 클래시알을 진짜 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을 개판으로 장식하는 가퍼셀. 하지만 2025년 막바지죠. 12월 30일에 한국 클래시알 유튜브계의 엄청난 인재 써니라는 인물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 클래시 역사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2025년 클래시알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히어로의 등장으로 암흑기에 빠져든 조금 아쉬운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막판 30일과 31일에 새로운 히어로가 또 2장 나왔죠. 내년에도 신규 히어로 카드로 시작하는 정말 머리가 아픈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의 클래시알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2025년 클래시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2026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